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얼굴 낯이 익으신 분들 계시는데 2차 설명이고요. 1차랑 조금 다르게 갈게요.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일단 제가 누군지 좀 설명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왜 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보인고가 어떤 영어 내신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신 자료와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상훈 수업을 듣게 되는지, 그리고 겨울방학 때 제가 뭘 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아이들이 엄청 급격하게 늘었어요. 제가 작년이죠. 작년 1학기 때 열 몇 명이었는데 2학기 때 제가 한 거의 80명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겨울방학 때 뭘 했어야 했고 뭘 하지 말았어야 됐을까? 그리고 보인고에서 너희가 1년 돌아보니까 뭐가 중요한 거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보통 얘기했던 게 뭘 했어야 했다가 거의 다 단어와 독해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보인고는 문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어휘 독해 비중이 훨씬 높고요. 문법 비중, 즉 뭘 하지 말았어야 됐다에서는 문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인고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죠? 단어와 독해가 훨씬 더 비중이 크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한 70% 학생들이 학원 내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거의 다 방이동에서 수업을 듣다가 제 수업으로 넘어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제 수업의 다른 뭐 장점은 뭐 자료가 좋다, 관리가 잘 된다, 그 얘기가 좀 많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세봤습니다. 올해 과연 제 수업 몇 명이 들었는지 1학년 합쳐서 238명이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강남 대성 윈터스쿨 올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KNS 다닐 친구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들었습니다. 올해 KNS에서 보인 걸 많이 갔다라고 뭐 얘기 들었는데 제가 거기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7년 전에요. 그래서 보인고 작년에 그죠? 작년에 처음에가 한 열 몇 명이었다가 후반 2학기 때 갑자기 여름방학 때부터 늘었습니다. 시험 한 번 끝날 때마다 20 몇 명씩 늘어서요. 2학기 때는 거의 한 80명 가까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2학년 학생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중에서요. 그리고 결과가 중요한데요. 제가 처음에 하고 나서 작년 1학년 2학기죠. 1학기 때는 제가 학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2학기 때 아이들이 많이 늘면서 1등급이 무려 7명이 나왔고요. 근데 올 초에 있죠. 1학기 때가 1등급이 9명이었습니다. 총 15명이었습니다. 1등급이. 그다음에 2학기 때서는 2학년은요. 1등급이 5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제 2학년이 되거나 또는 1학년 2학기로 가면서 아이들이 전학을 가거나 좀 인원이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1학년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15명이 안 됐습니다. 14명이 됐습니다. 1등급이. 애들이 줄어가지고 그런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편입하는 아이들도 좀 있거든요. 주변에 어머님들 떨어져서 보인고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제가 편입 관련해서 제 블로그에다가 글을 써놨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어렵다입니다. 보인고 확실히 타 학교에 비해서. 자,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사실 아이들은 효율적인 걸 원하죠. 어머님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원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강제성을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인고 갈 정도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고요. 어느 정도 기본기가 돼 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본인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강제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요. 남고 아이들, 특히 보인고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필요한 것은 효율성보다는 그 강제적인 아이들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후기가 제가 이제 강제적으로 단어를 학습을 하고 클리닉 같은 것들을 많이 부르거든요. 사실 두 번째 연결되는 것이 꼼꼼한 관리인데요. 제가 이제 구두 테스트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10%를 단어 커트라인을 두거든요. 보통 200개 내지 300개 시험을 보는데 200개라면은 20개를 제가 커트라인 설정을 해요. 그래서 10개를 만약에 맞았어요. 10개 틀렸어요. 그러면은 그 10개까지도 구두로 통과해서 100% 완수해서 제가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클리닉 얘기가 많아요. 타 학원에서 왔던 친구들 중에서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학원은 그런 걸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어학원 뭐 많죠. 그 다음에 이상호는 굉장히 진실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름 방학 때 처음 온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요. 어머님 이제 디스쿨 가면 정보가 좀 있습니다. 디스쿨 가면 어떤 어머니께서 이런 내용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상원 쌤 보인고의 진심이라 괜찮은 듯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있고요.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거 어떤 어머님들 이제 뭐 제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아이들이 자꾸 생각이 나죠. 그래서 코스트코에 이제 핫도그를 하나 먹으러 갔다가 문득 아이들도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100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시험 끝나는 날에 가서 제가 나눠줬더니 이거 먹고 온 아이들이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아이들 단순하죠. 핫도그 좀 먹는 거 좀 좋아해요. 제가 재밌어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 때 그러고 나서 작년에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 때 빵이랑 뭐 음료수를 가지고 왔더니 경비 아저씨가 내려오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랬더니 아저씨가 달라고 자기를 했죠. 그래서 경비 아저씨 좀 드렸고 친해졌습니다. 이제는 자꾸 가가지고 제가 매년 가가지고 뭐 사실 잘하는 아이들은 음료수보다는 뭐가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중요하죠. 이런 거 물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1학기 올해 1학기 기말고사 굿즈로 제가 아이들 반팔티 만들어줬습니다. 전 이런 거 좋아하고요 아이들이. 그다음에 뭐 2학년 아이들, 1학년 아이들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2학기 기말고사 이제 사진인데요. 제가 아이들을 이번에는 텀블러를 만들어줬습니다. 기말고사. 근데 2학년 아이들은 사실 이제 2학년 아이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거의 한 30 몇 명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은 거의 1학년 때서부터 제 수업을 계속 들었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살아남았다는 것은 여기에 있다는 것은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에요. 지금 370여 명 되죠, 그죠? 그 중에서 어머님들 실제로 학종을 준비한 친구 1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영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요 정도 제 수업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고맙잖아요. 제 수업을 2년 가까이 들어주니까. 그래서 제가 후드티를 하나 더. 네. 비싸더라고요. 후드티가 하나에 거의 34,000원 정도. 이 안에 그 있잖아요. 그 기모 들어간 거 있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 2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전 과목 1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 과목은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국영수 전체 통틀어서 1, 2등이 제 수업을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아닌 거예요. 타 학원에 있다가 이상원 자료 좋다니까 자료 찾아서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등하는 친구가 손 무슨 학생인데 이 친구는 서울대 의대를 아마 내년에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는 의대에 갈 성적이 되는데 설 모모 학생인데 이 친구는 수의대를 간다고 어렸을 때부터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5명 중에 7명은 제 수업을 들었고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사실 800%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1학기를 봤을 때는요. 9명이 1학년은 제 수업을 들었고요. 15명 중에 5명이 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전교 1등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간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러니까 타 학원에서 영어가 2등급이었어요. 다른 거 다 1등급인데 제 수업을 듣고 1등급 내가 합산으로 그렇죠? 기말 4등급 4등이 돼서 합산 9등으로 그러니까 기말을 4등을 했는데 합산이 9등이었어요. 그렇죠? 중간고사가 2등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1등급 돼서 이 친구는 계속 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100등 오른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보인고가 타 과목에 비해서 영어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학, 국어 잘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뭐 후기 있고요. 홍보 많이 제가 뭐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친구들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뭐 살 빼라고 하는 뭐 이런 그런 친구들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편차인데요. 1학년, 2학년 편차를 가지고 왔을 때 20년, 23년까지 3년 평균입니다. 4년 평균. 4년 평균을 냈을 때 점수 평균을 보시면 되고 편차를 보시면 되는데 점수가 거의 한 60 몇 점인데 이게 수행 평가가 반영된 점수라서 이렇습니다. 실제 학교 시험은요. 60점 만점이거든요. 모든 과목이. 60점 만점에 사실 30점 그냥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0점 만점에 29점, 32점, 35점이었습니다. 올해 1학기 중간고사가 30점이었고요. 그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가 5점 올라서 35점이었고요. 그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때도 36.7점이었습니다. 기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요게
이 수행평가 반영돼서 약간 점수가 좀 올랐다는 거 보시면 되는데 이게 편차가 18, 20인데요. 2학년 되면 확실히 늘어나죠, 그죠? 왜 그런 거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2학년 되면 아이들이 내신을 안 챙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때가 영어가 1등급 컷이 60점 만점에 55점이었어요. 그런데 2등급 컷이 몇 점이었냐면 무려 45점이었고요. 3등급 컷이 35점이었습니다. 10점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국어 수학과 같이 보게 되면요. 국어 수학은 거의 10점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어는 비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특징 제가 세 가지 좀 골라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휘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한 4년 동안 단어장을 항상 선정을 해서 그걸 이제 시험 범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문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거든요. 빈칸 추론이나 어휘 문제 같은 것들이 지문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변형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작 서술형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있다 없다가 항상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주고 영작하는 게 있고요. 해석을 안 주고 단어만 배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술형, 신유형이 생겼는데요. 이게 올해 좀 이슈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인데 의미 쓰기와 요약형인데요. 한국말로 윗글에 밑줄 친 A에 대한 내용을 한국말로 뭐 50단어, 40단어 내로 쓰시오. 이런 것들이 올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요약형이 나왔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왜냐면 제가 이제 언급을 하게 되면 학교 선생님 되게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학교 쌤의 어떤 그 출제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나왔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던 그런 새로운 유형이라서요. 요런 게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22년, 23년, 24년 제가 시험 분석을 좀 했을 때 범위와 배점 유형이 항상 비슷합니다. 범위는요 거의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요. 올해는 이 수능 특강 라이트라는 교재가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학년은 시험 범위가 수능 특강입니다. 고3이 하는 수능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자료가 되게 좋은데요. 분석본을 제가 만들어냅니다. 컬러 분석본을 이렇게 모든 지문을 제가 직접 만들어내고요. 변형 문제 또한 제가 직접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험 전주에 나눠주는 직보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전, 보충, 직전, 보붕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보붕이라고 부르거든요. 살짝 애칭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똑같이 나왔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작년 얘기인데 제가 언급을 잘 안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영역적인 문제를 캠브리지에서 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캠브리지에서 따가지고 나올 만한 것을 냈더니 똑같이 나왔습니다. 선지까지. 그래서 그게 좀 작년에 이슈였고요. 그랬더니 올해는 여러 개를 섞어서 내시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올해 아주 이슈였는데요. 이게 이제 단어가 subsidiary라는 단어가 자회사라는 뜻입니다. 단어장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다가 학교 선생님 패턴이 이런 거 말장난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시험에서 제가 자회사를 모회사는 어떻다라고 했을 때 이걸 바꿔서 직전 예상 시험 전날에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실제 시험에서 예문까지 똑같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끝나자마자 이거 나왔다고. 아이들은 또 전날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또 적중한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제목 문제와 어떤 주제 문제는 이걸 맞추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어구를. 근데 실제 어구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잘한 것 같아서.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직보붕 시험 전날에 푼 건데요. parental influence가 parental role 이런 식으로 거의 어구가 똑같이 나왔다는 것. 그다음에 문법 문제도 제가 이제 내는데요. 이제 올해 또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문법 문제를 쉽게 냈습니다. 제가 제 추측이었거든요. 1학기 때 해보니까 문법 문제 어려운 거 안 내고 자꾸 쉬운 걸 내더라고요. 형용사, 부사, ing, pp, 능동수동 같은 것들 있죠. 제가 학교 선생님 올해 단어가 좀 아이들이 좀 부담이 되니까 문법을 좀 쉽게 내는 기조로 갖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2학기 때 좀 쉽게 냈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2학기 때 언급을 하셨습니다. 문법을 학교에서 어렵게 내면은 학원에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문법을 어렵게 내지 않는다라고 공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측했던 게 맞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밑줄 이게 실제 시험 문제거든요.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적절한 거 쓰시오. 한국말로 쓰시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이제 객관식 문제였고요. 요게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올해 경향에 맞춰서 문제를 다 만들어 줬다는 거. 그다음 영작도 제가 똑같이 직전 예상 문제에서요. 똑같이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적중률이 엄청났습니다, 이번에. 네. 적중률이 아주 제가 봐도 좀 놀랄 정도로 서술형도 너무 제가 준 문제가 똑같이 나와서 혹시 제 시험 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험 예상 문제를 이렇게 다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어머니들 고민하실 거예요. 이상원 수업을 좀 들어본 것 같은데 타 학원의 방이동에 있는 송파에 있는 그런 학원을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세 가지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타 학원은요 내신 교재가 다 똑같습니다. 학원이 다른데 요거는 제가 뭐 가보진 않았겠죠. 학생들 후기 어머님들 말씀입니다. ABC 학원이 시중 자료가 약 한 5억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 뭐냐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냥 문제 2만 원, 3만 원 주면 살 수 있거든요. 그거 다 사다가 모아가지고 이만큼 해서 줍니다. 그래서 한 5억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100% 제가 직접 만들어냅니다. 자, 그다음에 타 학원은요 재시험, 숙지검사, 재검사, 클리닉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강제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주 6일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대가 그래서 저는 원래 사실 상위권 타겟을 하지 않았고요. 대중 강의를 추구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상위권 아이들이 제 수업을 많이 듣게 됐고요. 그래서 뭐 이런 후기들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학교 단어장이 매년 선정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3년째 겹치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내년에도 이걸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약간 내용이 바뀌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방학 때 이걸 단어장을 할 거고요. 이게 책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거를 표지에만 이렇게 따가지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단어장을 손바닥 단어장이라고 만들어 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명해져가지고 교무실에 있는 이거를 어떤 녀석이 훔쳐간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 클리닉을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줌 클리닉이라는 것도 제가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어머님들 받으신 내용인데요. 제가 방학 때 뭘 하냐라고 했을 때 거기 안에 보면은 자료가 있거든요. 일단은 저는 보인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인고 주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고3 기출 문제에다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독해 실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고3 기출 문제에다가 학교 기출 문제를 넣습니다. 아이들 서술형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서술형과 변형되는 포인트, 어휘, 빈칸 문제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보인고에 나오는 문법 유형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문법 어렵게 안 나온다고. 제가 그 학교에서 나오는 그 문제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패턴을. 한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정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클리닉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법을 제가 수업을 10분 전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내신에는 20분 전부터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 단어 시험을 저는 좀 빡세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여기 이제 수강 후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내년에 금요일하고 일요일 내신 시간표가 두 가지거든요. 2학년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3학년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3학년 학종까지 제가 준비를 하는 혼자서 유일하게 하는 그런 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머님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은 거기 제 번호 있고요. 학원에 문의하셔도 되고 상담 필요하신 분 계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이었습니다.